그러면 우리 내려놓고 지난 시간 정리해 봅시다. 됐습니까? 자, 인도는 어떻게 되었었죠? 인더스와 겐지스 있었는데 인더스 유역에 뭐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등이 있었습니다. 아리아인의 침입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겐지스 강에 정착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이 카스트 제도, 즉 이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특히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중간 계층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었고 우파니샤드의 철학으로 인해서 자이나교와 불교 등의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자, 기원전 4세경의 인도 최초의 왕조 막 구워버리고 싶다 기억나시죠?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기억하시면 되고 히오스 3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자부 불교, 석주, 산치데타. 끝났어요. 마우리아 왕조는 그게 끝이죠. 자, 쿠샨 왕조. 카니슈카 왕이 있었고요. 불상 제작이 시작되었었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가 유행했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다 굽타 왕조로 넘어왔습니다. 굽타 왕조 크게 4개가 있었습니다. 큰 거. 자, 일단은 에프탈의 침입으로 인해서 6세기에 멸망하게 됐는데 6세기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아서 7세기에 등장했던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뿐만 아니라 크게 4개가 있었습니다. 굽힌 자세 기억나십니까? 예, 굽타 왕조는 힌두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힌두교는 카스트의 의무 수행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만우법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뭐 십진법이라든가 영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많은 자연과학적인 발전이 있었고 굽타 양식도 있었습니다. 아잔타 석굴사원, 엘로라 석굴사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 문학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그 엄청나게 어려운 좀 약간 여러분이 생소한 용어들 많이 나오죠. 뭐 샤쿤탈라라든가 라마야나라든가 마하바라타라는 등등 그거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교의 영향이 막 조금씩 들어오면서 13세기 아이바크에 의해서 델리 술탄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뭐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성격을 띠면서 지지야 걷게 되었었고요. 특히 쿠투브 미나르라는 건축물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16세기가 되면서 바브르라는 인물에 의해서 무굴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무굴 제국은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부 비교하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였었죠. 특히 이 아우랑제부는 북인도 지역 일대 장악했었고 지지야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아우랑제부는 영토를 많이 넓히면서 인도 남부 지역 데칸고원 일대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지지야 부활시켰고 그게 마라타 동맹이라든가 시크교도의 집단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었다. 되셨죠? 그거까지. 뿐만 아니라 무굴 제국은 문화 파트에서는 바로 샤자한이 아내를 위해서 지었었던 타지마할 기억해 두시고요. 우르두어, 무우 기억해 두시면 되죠. 무굴 제국 우르두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종교. 그렇죠.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크교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다니까. 자, 내려놓고. 자, 인도사 한번 가봅시다. 무굴 제국의 쇠퇴와 함께 뭐 있었어요? 플라시 전투.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 무역권을 놓고 다투다가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무역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갔었고요. 100년이 지난 1857년도에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무굴 제국 황제가 퇴위당하면서 무굴 제국이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영국의 직접 통치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인도국민회의라는 1885년도에 친영단체, 지식인의 회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었는데 1905년에 벤골 분할령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에 1906년 콜카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뭐 영국 상품의 배척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 교육제도, 그 다음에 자치 등등을 주장하는 스와라지 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저항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1911년 이 벵골 분할령이 다시 철회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덧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었고요. 영국은 인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어느 정도 약속을 해주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오히려 더 그전보다 가혹한 통치인 롤러법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간디와 네루 같은 인물들이 저항했습니다. 자,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 네루는 무장투쟁을 주장했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1935년도에 자치가 허용되었었고 47년도에 최종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종교적인 나눔으로 인해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본사 같은 경우는 뭐 조몬 있었고 야유이 문화 있었고 뭐 이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 뭐니 해도 나 노래해 나 해 헤이안 나라시대 헤이안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나라시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헤이조쿄가 수도였었고, 그 다음에 나는 역사 선생이라고 했었죠. 역사. 예, 그 다음에 뭐 그 일본 서기라든가 고사기, 만엽집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었고, 그 다음에 견당사 파견, 그 다음에 도다이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자, 헤이안 시대는요, 헤이안쿄가 수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견당사가 폐지되면서 국풍문화,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거, 가와, 겐지 이야기라든가 가나, 와카 같은 것들이 국뽕문화로 있었습니다. 자, 견당사는 폐지되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이 고용되면서 결과적으로는 12세기 이후엔 무사 정권이 나오게 되니 우린 그걸 막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뭐였죠, 여러분? 일본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막부부터 해갖고 일본 근현대 파트 쭉 왔었죠. 자, 내려놓고 저랑 같이 복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은 막부가 12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막부 나오려면 우리 그거 해줘야 되겠죠? 나 노래해? 그러니까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그 다음에 유성아, 넌 역시 무가 뛰어난 애야. 요거 기억나십니까?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각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웠었고요. 무엇보다 12세기에 세웠기 때문에 이때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 13세기에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몽골의 공격을 받았었다. 그런데 마침 태풍이 불면서 이때 일본이 이제 신풍이 불어서 그들이 이제 신국의식이 생겼다. 그렇지만 너무 막대하게 그 재정 부담을 늘리다 보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소멸한 거나 마찬가지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고요. 14세기에 등장했던 막부가 있었으니 그게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다른 거 시험 문제 나올 거 없고요. 딱 하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음. 기억나십니까? 명나라가 14세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감한무역, 미음. 일종의 제한무역인 이 감한무역이 행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일본은 전국시대에 빠져 있다가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17세기에 등장했던 게 일본의 에도 막부가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죠. 크게 4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치체제로는 뭐 있었고요. 막번 체제 있었습니다. 막번 체제 나올 때 핵심 무슨 제도? 산킨 고타이 제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산킨 고타이 제도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때 그 도시 상공업자들이 성장했으니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 조닌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조닌이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었다. 조닌 문화라든가 국학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었고, 이 조닌 문화는 뭐 가부키, 우키요에 등으로 대표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교류에서는 거의 그 조선과는 통신사로 교류했었고, 서양 세력과는 유일하게 어디? 덜란드 이 네덜란드랑만 교류를 했었다. 어디에서? 대지마 있었죠? 이 대지마라는 섬에서 교류를 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양 학문이 들어와서 일본 시대에 발전했던 학문이 있었으니 그걸 난학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에도 막부 시대에 서양 열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디한테 문호를 열죠? 미국한테 문호를 여는데요. 이게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이 되겠고요. 4년 뒤인 1858년에 밀소 통상 조약이 있는데 2개 항구 열었던 거랑 4개 항구 열었던 거, 이게 점점 늘어가게 된다라는 거, 요 연도와 함께 주요 2개 항구 열었다, 4개 항구 열었다, 요거 각각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막부 타도 운동, 존왕 양이 운동 같은 것들이 등장했고요. 결과적으로는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어떤 조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폐번지원 조치라든가 근대적인 여러 개혁들, 철도, 우편제도, 대학 설립, 의무 교육이라든가 여러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의 사절을 보고 오라고 했었죠. 그게 뭡니까? 이와쿠라 사절단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자유민권운동 등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1889년 일본 제국헌법, 즉 메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의 일왕, 즉 천황의 권한은 극대화시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확장돼가는 과정 가운데 청일전쟁에서 승리. 청일전쟁 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94년에서 95년 끝나는 조약 시모노시키 조약. 그렇지만 삼국 간섭에 의해서 랴오통 반도 다시 반환했었고
10년 뒤에 1904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포츠머스 조약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 일대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현대사 파트 가면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1931년도에 만주 사변이 있었고요. 1937년도에 중일 전쟁, 그 다음에 1941년도에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 개전했었으나 45년도에 완전히 패망했었다. 끝. 뭐 처음에는 서아시아사 나오면서 뭐 히타이트, 전차 뭐 이런 거 배웠었고, 그다음에 페니키아 배웠습니다. 카르타고라는 식민도시 있었고 알파벳 문자 있었다. 그다음에 우리 헤브라이 즉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솔로몬 전성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했던 게 아시리아고, 그 아시리아가 가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다시 분열했었다. 이 분열됐던 게 크게 4개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건 우리 알고 가야 돼. 일단 이집트는 언제나 둘 다 되니까 나온다라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신라면, 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신라면 야우 하면 메알이 울린다고 그랬죠. 예, 메디아, 리디아 요 4개. 요게 어떻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한테 통일당하고요. 재통일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관yon 정책으로 해서 나름의 재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뭐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 그 크리스트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었다. 뭐 선과 악의 대결라든가 최고의 신 아우라 마즈다도 있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는 다른 말로 배화교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뭐 도량형이라든가 화폐도 통일했었고요. 역참제도 두기도 했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었고요. 자,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여러 속주들이 있었는데 그 속주에게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기 위한 왕의 귀, 왕의 눈 등을 보내기도 했었고, 그들이 다니는 길을 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약 27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했었죠. 그렇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한 이후 쇠퇴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이후로는 뭐 박트리아, 뭐 파르티아 등등으로 분열되었었다가, 파르티아는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한과 로마 사이에서 중개 무역 했었던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3세기경에 사산왕조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했습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 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발로 마니교가 등장했었습니다. 뭐 유리세공 기술이 아주 뛰어났었으나 정통 칼리프 때 멸망당했었다라는 거. 그 외에 이슬람과 관련된 경우는 뭐 오행, 쿠란, 돼지를 상당히 불경하게 여겼었다라는 거. 그 다음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화학, 수학 같은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알코리즘 이런 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 신하란 아주 학문의 천재가 등장해서 의학궤범 같은 책을 짓기도 했었다. 아주 무역에 뭐 뛰어났었다. 뭐 여러 가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하다가 다시 말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 뭐 배웠습니까? 그 이슬람사 전체적으로 시대적인 거 다 정리했습니다. 자, 6세기에 메카, 메디나 등이 성장하면서 등장했었고요. 무함마드 시대 때 어디 장악했다? 뭐 평등 사상, 뭐 쿠란, 지하드 이런 거 있었으나 어디 장악했다? 그렇죠. 아라비아 반도 다 장악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어졌는데 한 30여 년 동안 어디 장악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장악했다. 뭐 시리아, 이집트 지역일 때도 장악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습 칼리프로 넘어가는데 우마이야 왕조 나왔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북아프리카일 때 장악했고요. 어디까지 장악합니까?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일 때까지 장악했습니다. 유럽까지 넘어가려다가 어디? 그렇죠. 투르 뿌아띠에 전투에서 우투뿔 그래서 소는 투뿔이 맛있다. 우마이야 왕조 때 투르 뿌아띠의 전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 등등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각지의 반란에 의해서 그 이후 아바스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는 8세기에서 13세기까지 갔었고, 아바스 바그다드를 수도로 했습니다. 시아파의 지원으로 그 왕조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과도 한판 붙었는데 아바스,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이후 셀주크 투르크한테 뭐 술탄 자리를 인정해 주기도 하는 모습이 있다가 몽골 제국에 의해서 13세기에 멸망됐었다. 자, 그 이후로 우리 이집트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집트는 파티마 왕조, 아이유브 왕조, 그 다음에 맘루크 왕조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맘루크 왕조는 우리가 오늘 배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셀주크 투르크 있었습니다. 셀주크
그는 젠드라는 지역에 의해서 나왔으며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셀주크 튀르크는 이슬람교를 믿게 되면서 바그다드를 장악했는데 그게 아바스 왕조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인정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장악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인해서 그 이후 십자군 전쟁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3세기 몽골에 의해서 멸망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딥니까? 티무르 나왔습니다. 티무르는 티무르가 세웠고요. 티무르, 사마르칸트, 동방의 로마 있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화가 나왔었고요. 한 150년이 채 안 갔던 단명한 왕조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티무르가 갑작스럽게 명나라를 원정가던 도중 병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 우즈베키인에 의해서 멸망당했었고요. 자, 사파비 왕조 있습니다. 사파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뭐 비단 산업의 국유화 등등도 있었고 수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파비, 이스파한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최종적으로는 아프간족의 침입에 의해서 18세기 때 멸망됐죠. 해야죠. 자, 내려놓고 시작해 봅시다. 오스만 제국 들어가 볼까요? 오스만 제국 어디서 시작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오스만의 1세기에서 시작되었었고요. 자, 그들은 14세기에 술탄이라는 호칭을 받았었고 15세기 때 누구예요? 메메트 2세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바뀌기도 했었고요. 16세기 가면서 살리메스에 있었습니다. 술탄 칼리프제, 즉 뭐 메카, 메디나 등의 보호권을 장악했다. 그 표현이 있었다. 정교 일치 이뤘었다라고 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정복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술레이만 1세 아닙니까? 풀의 베자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모든 무역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게 오스만 제국이지만 그 이후 레판토 해전에서 지면서 17세기 이후부터는 좀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근대화 운동 대표적인 게 1839년도에 탄지마트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개혁이 나타났었으나 크림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1876년 바로 미드하트 헌법이 나오게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보수파나 그 다음에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의 간섭에 의해서 제대로 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쉬 전쟁도 터지죠. 그렇게 되면서 전제주의, 다시 전제 왕권이 강화되려고 하자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 나오게 되면서 1908년에 실제 헌법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 편에 서면서 패전국이 되면서 많은 영토들을 더 빼앗기면서 지금의 1923년 터키 공화국, 바로 이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서 그들가 대통령이 되면서 술탄제 폐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는 뭐도 기억해야 된다? 우리 팔레스타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후세인 맥마흔 서한, 벨푸어 선언,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초기 순수 종교운동에서 민족운동으로, 아랍 민족으로 발전운동하면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게 되었고, 지도도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란이 나온다라면 이란 민족운동은 남쪽으로는 러시아, 위쪽으로는 러시아의 침입을, 남쪽으로는 영국, 위쪽으로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담배 독점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을 되찾는 과정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담배 이권소 운동은 성공하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들, 그 이후 입헌주의 운동이 성공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각국사 배웠습니다. 뭐 배웠었죠? 일단은 베트남 배웠어요. 베트남 하면 동유운동 있었고요. 동유운동뿐만 아니라 판보이쪼우가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판보이쪼우의 동유운동도 있었고요. 그 앞에 근황운동도 있었고요. 그다음 베트남 유신회, 베트남 광복회. 그래서 유광잠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죠. 하나 유광잠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태국,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었던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했었다. 인물 기억해 보실까요? 라마 4세, 라마 5세.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인도네시아 한번 가봅시다. 인도네시아 가면 카르 튀니, 튀쳐 있었죠. 카르 튀니 기억해 두시고, 부디 우토모라든가 이슬람 동맹 등등 있었고, 자, 필리핀 2명 인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호사리살, 아기날도 요 2명 인물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민족운동 하면서는 저희가 제국주의 파트에서 요 서양사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제 민족운동으로 좀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집트의 민족운동이 있었고요.
영국으로부터 저항했었죠. 그래서 아라비 파샤,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 등등도 다 이집트인들이 영국한테 저항하면서 그 독립운동의 모태가 됐던 것이고, 수단 같은 경우는 마디 내지는 마흐디 운동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줄루 왕국 이산들 완화 전투, 요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랑스랑 영국이랑 부딪혔었던 그 사건, 무슨 사건? 파쇼다 사건이 있습니다. 1898년도에 있었고요. 자, 프랑스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모로코로 연결되는 횡단 정책 펼쳤는데, 이것에 부딪히면서 저항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1905년, 1911년 모로코 사건이 있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토고, 카메룬 뿐만 아니라 나미비아, 탄자니아 등등의, 특히 나미비아에서는 나해 있었죠. 헤레라족의 봉기,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서는 마지마지 운동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리비아 식민 지배했었고, 에티오피아 전쟁하다가 이탈리아가 지죠. 즉 에티오피아가 이겨요. 메넬리크 2세라는 인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또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레오폴트 2세, 벨기에가 콩고지대 지역 지배했었던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까지 라이베리아와 함께 에티오피아가 유의한 독립국가였었다. 물론 에티오피아는 그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한테 침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봐주셨으면 됐습니다.